안녕하십니까, 족밥 김주영입니다. 지난 10편에서 고급류를 가득 넣은 포르쉐 991 GT3는 밤 9시가 넘어서 제가 야간 진료가 끝난 후 제가 직접 운전을 하여 천안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후차주분께 차를 건네드리고 밤 11시가 넘은 그 시간에 저는 천안 아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충남 서산으로 넘어갑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개인 매물을 직접 보러 가는 것인데요. 이미 도착한 시간은 새벽 1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그 차는 바로 닛산 GT-R R35 2014년식 후기형 모델이었습니다. 튜닝이 전혀 안 된 순정 세팅 차만 찾고 있었고, 마침 충남 서산에 있는 순정 매물을 발견하여 차를 직접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돈 들이고 차를 끌고 나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에 차를 보러 간 민폐를 끼친 것도 처음이었고, 1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구매 결정을 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차도 좋았지만 전차주의 인품이 느껴져서 그런 역대급 결정을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필 타이어가 얼마 안 남은 상태였고, 또 하필 비가 억수같이 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뒤가 넘실거리는 R35를 끌고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집에 도착합니다. 지난 1편에서 트랙 첫 주행에 저에게 무한한 공포와 굴욕을 주었던 그 R35. 그때부터 막연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어느 정도 고마력 후륜차를 타본 시점에서 아테사 ETS 시스템, 사륜다운 고마력 사륜차를 타보고 싶다는 생각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 졸린 눈을 비비며 허벅지를 또 꼬집어가며 집에 도착을 했고, 칼잠을 자고 바로 다음 날이 쉬는 날이라 바로 인제로 달려갑니다. 인제 가는 길에 기본적인 차 특성은 파악하고 나름 적응을 하며 도착을 했었고, 3월 중순의 인제는 이미 영상 10도 내외의 기온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주행을 온 차가 거의 없어서 그 부분은 너무 좋았으나 사람들이 오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풍에 눈발이 날리고 있었는데요. 잠시 고민을 하다가 2번 정도 노면 테스트를 해보고 조심해야 할 구간을 찾아내고, 그리고 바로 첫 어택을 시작해봅니다.
이때의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벤투스 RS3였고 브레이크 패드는 페로도 DS 2500이었습니다. 첫 인제 스피디움 주행의 결과는 1분 48초였고 주변에서는 GTR 순정 셋업으로 1분 50초 언더의 기록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 했었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정 하체나 서스펜션의 내구성 문제를 무턱대고 폄하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결국 떠나보낼 때까지 그 관련 문제는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순정 R35의 스포츠성에 대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을 첫 주행 후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주행 후 바로 파악된 순정 R35의 문제점도 있었는데 결국 냉각계통 문제입니다. 이미 많이 알려졌듯 미션 유온 문제와 파워 스티어링 오일 뿜는 것인데요. 당시 외기온이 영상 10도 내외였는데 연달아 두 바퀴를 어택을 하면 미션 유온이 120도를 돌파하고 연달아 3랩째 주행을 하면 130도에 육박하는 위험 수위의 유온을 보여주었습니다. 동계 주행 때가 아니면 사실상 연달아 어택은 불가능한 그런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언제든 파워 스티어링 오일은 시시각각 뿜기 때문에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엔진룸, 인테리어 테러범, 목장갑을 씌워놓고 타는 것이 그게 속이 편합니다. 목장갑, 여기서부터 바로 아재 감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일본 애니메이션 이니셜 D에서 호시노 코조의 R34가 GTR은 고독한 아재 차다 하고 못을 박아버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은 돈 많지 않은 허세 왕따 아재의 왕따돌려 빙의 명대사. 차를 모르는 녀석들이 꼭 돈 좀 생기면 꼭 벤츠니 페라리를 찾는단 말이야. 난 죽을 때까지 GTR다. 저 명대사와 호시노 코조의 운전에는 상당히 깊은 철학적인 해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한 신의 발로 실제 닛산 GTR이 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어떻게 셋업을 해서 어떻게 타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본격적인 GTR의 주행에 관해 논할 때 그때 고독의 미덕에 관한 철학적인 주제와 함께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TR의 아재 감성은 현실에서 그대로 증명이 되어버립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GTR의 오디오입니다. 요즘 시대에 블루투스가 지원되지 않는 것을 넘어 aux 단자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메모리 카드로 오디오를 들을 수 있는데 한번 메모리 카드가 들어가서 재생이 되면 카 오디오가 재생 목록을 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구식적인 발상 아래 최첨단을 달리는 GTR의 오디오 시스템은 스쳐간 많은 차주들과의 유대감을 갖게 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감성이 충만하다 못해 넘치죠. 그런데 말입니다. 재생 목록이 다 이딴 식입니다. 즉, 그 넘치는 감성의 정체는 바로 아재 감성이었습니다. 너님을 위해 라면서 나를 사랑하지 마 라니, 이런 병신 같은 가사 듣고 다니다 보니 마치 청개구리 같은 청승맞은 사랑을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드는 아재 감성 충만 R35로 테스트 주행을 하고 와서 우선 디테일링을 맡기고 광택까지 냅니다. 이렇게 신차 느낌을 내고 우리 집 여인들을 불러서 차자랑을 하는데
굉장히 시큰둥합니다. 그래도 자세히 잘 보면 이쁘다고 멋지다는 말 한마디 국어를 해도 자세히 보고 싶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일단 무작정 온 가족 태우고 마누라한테 운전대를 넘깁니다. 비슷한 출력, 같지만 다른 사륜 시스템,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비슷한 무게. 마누라가 가장 좋아했던 감성의 아우디 R8과 비교해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심 불안합니다. 길 가는 이미의 여심도 연다는 R8과 이미 열려있는 여심도 닿게 만드는 GTR. 여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보다 안 나가 이게? 야, 훨씬 안 나, 훨씬 안 나. 아 진짜? 뭐야 이게? 오, 코너에 잡아 조지는데? 오, 무서워. 실제 어찌 R35가 안 나가겠나마는 여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R35의 통과의식을 마치고 날이 더 더워지기 전에 1분 44초대 기록이라도 찍어놓기 위해 GT3 RS 보라돌이를 주행 준비를 하고 인제로 떠납니다. 포르쉐 센터에서 수리하고 왔다갔다 하느라 보라돌이는 동계 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이미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베스트랩 찍어내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안하고 봉인하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오전 일찍 어택을 해봅니다.
우선 기록은 예상대로 1분 44초대의 기록이 나왔고 외기온은 당시 영상 17도가량 되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컵2였고 모두 순정 세팅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더 베스트랩 사이트 인제 스피디움 기록 중 맨 위에 제가 세워둔 마티니 포르쉐 GT3의 기록을 넘어서지는 못했으나 두 번째 자리에 보라돌이 기록이 올라가면서 보라돌이의 완벽한 컨디션 회복을 확인하고 이 녀석 역시 디테일링을 맡깁니다. 이제 봉인을 위한 준비 작업인데요. 4월 이후에 급격히 더워지는 날씨에 굳이 소모적인 어택은 차 컨디션과 저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는 판단에서지요. 그리고 GT3 RS의 타이어 선택이 폭이 워낙 좁고 워낙 비싸기 때문에 레이스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더운 날씨에 돈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보통 봉인하는 차는 전에 아우디 R8에서도 언급했었지만 10월까지 봉인시키고 간간히 공도 마실 위주로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닛산 GTR, 즉 R35로 주행을 하기로 하는데요. 사실 R35의 경우 유온 문제로 어떤 의미에서는 GT3 RS보다 더운 날씨에 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차입니다만 어차피 어택보다는 적응의 차원에서 주행을 하는 것이므로 크게 상관없었죠. 그렇게 사실상 아직 제대로 된 잠재력을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GT3 RS는 아쉽지만 절제의 의미로 봉인에 들어갑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기존의 저돌적인 트랙 주행하던 습관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이성적인 판단이 앞서는 트랙 주행으로 조금씩 바뀌어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2편부터 본격적으로 닛산 GTR, R35와 함께하는 카라이프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순정 세팅 R35의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당시의 더 베스트랩 인제 스피디움 기록 리스트 중에 세 번째 자리, 구체적으로는 1분 45초 5 정도로 설정하게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